반갑습니다. 프로그래밍 강사 이태성입니다. 자, 이제 5번째 강의로 동기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전 강의를 통해서 이제 스레드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대1의 그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제 1대 다수의 프로그램으로 변경을 해봤고요. 또한 이와 같은 다수의 프로그램을 하나의 서버에 연결해서 실제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스레드라고 하는 그 같은 기법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와 같은 스레드가 하나일 때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 다수가 될 때 만약에 서버에 공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원들을 이 다수의 스레드가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이제 동기화에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번째 강의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동기화를 또한 학습을 하고요. 또한 이 내용을 통해서 대략적인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이제 그 기본적인 또는 기반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비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본 강의가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고요. 이제까지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하셔도 충분한 그 같은 레시피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5번째 강의인 동기화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그런 얘기들 또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 천천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여기 나오듯이 먼저 개요를 먼저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지만 그것을 어디에 적체에 적소에 쓸 수 있는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와 같은 동기화 부분들은 우리가 네트워크하고 이제 물리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스레드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그 같은 부분에 해당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기화를 할 수 있는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같은 동기화로서는요, 여기 나오는 럭과 그 다음에 모니터, 그 다음에 뮤텍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도 동기화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네트워크상에서 어디에 사용할지 라는 그 같은 의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들을 또 살펴보면서 하나씩 또 어떤 내용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강의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친구들, 그쵸? 그런 친구들한테 많이 좀 소개도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화의 개요입니다. 기본 개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동기화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IT 공부든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그 개념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명사에 대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건데, 이와 같은 명사가 나올 때 뭐 네이버든 어떤 것든 상관없습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어학사전을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T에서 말하는 그 동기화뿐만 아니라 다수의 동기화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기화 부분을 어디에 응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조금 더 폭넓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동기화란 이렇게 명사가 나올 때는 반드시 어학사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동기화란 부분들을 제가 한번 그 네이버 어학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작업들 사이에 수행 시기를 맞추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IT 쪽으로 좀 가져와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업들이라고 하면 이 들은 뭐겠습니까? 복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 작업들 사이에 수행 시기를 맞춘다. 그쵸? 수행 시기를 맞춘다는 것.
결국 뭐겠습니까? 수행할 때가 어느 때, 너는 이때쯤 시작해, 너는 이때쯤 시작해. 결국 뭐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각각의 작업에 대해서 순서를 나열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IT 쪽으로 이제 가져와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는 스레드를 배웠었죠. 단일 스레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지만 다수의 스레드, 즉 복수의 스레드들이 될 때 이제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수의 스레드가 그렇죠? 즉 뭡니까? 이 작업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다수의 스레드가 이제 동시에 하나의 자원, 그렇죠? 또는 어떻습니까? 공유하는 그 같은 자원에 사용할 때 그 순서를 정하는 것, 그 순서. 얘는 언제쯤 시작하고, 너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넌 대기해. 그 다음에 얘가 또 시작하고 있으니까 넌 또 대기해. 뭐 이런 식의 순서를 정하는 것을 우리 IT에서 동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의 리소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레드가 이 자원을 지금 쓰고 있죠. 또 곧 이어서 이 스레드가 또 이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또 곧 이어서 또한 이 스레드가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스레드, 그래서 이것을 1번 스레드 갈 때 1번 스레드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뒤에서 스레드가 치고 들어와서 그 쉬는 시간, 약간의 타임이 있을 그 시간에 치고 들어와서 데이터를 바꾸거나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스레드에, 그렇죠? 이 스레드에 완전히 계산이 엉망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동기화를 통해서 그 순서를 정해줘서 이 1스레드, 그렇죠? 이 스레드에 대한 작업이 완벽히 끝난 후에 그 다음에 너해 뭐 요렇게 우리가 순서를 쭉 나열해 줄 수 있도록 프레임 작업을 해주는 것을 이제 동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이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코딩을 통해서 또는 그 동기화를 자체를 프로그램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미 동기화를 할 수 있는 그 같은 키워드와 그 다음에 클래스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앞에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듯이 럭이라든가 모니터, 그 다음에 뮤텍스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 같은 동기화 클래스입니다. 다만 이 럭이라고 하는 요 부분, 요거는 이제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동기화 키워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C샵에서는 이 같은 클래스의 형태가 아닌 이제 키워드 정도의 수준에서 그 동기화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언어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럭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모니터와 뮤텍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외에 이런 클래스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도 요 밑에는 요 내용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나갈 수도 있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그 같은 기능이 만약에 여기에 없다라고 하면은 어디서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그 내용들을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맞게끔 그 내용을 적용해 나가면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기본을 까는 것이 지금 럭과 모니터와 뮤텍스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동기화를 할 때, 자, 동기화의 대상을 고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네트워크를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동기화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네트워크를 하는 그 사이 안에서 만약 이와 같은 공유 자원에 대한 사용이 필요하다면은 반드시 이 동기화가 필요하겠죠. 또한 이 동기화를 안 하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그 방법을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그래머의 선택이지 스레드의 어떤 공유 자원에 접근을 한다 그래서 반드시 이 동기화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와 같은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먼저 공유 자원에 대한 접근이 이제 예상되는 경우도 있죠. 예상되는 스레드가 있습니다. 자, 예상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스레드에서 공유 자원에 대한 부분들이 그 스레드를 이제 스레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그
스레드 함수 안에 그 공유 자원이 들어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그런 스레드가 있다고 하면은 이 동기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동기화의 실제적인 얘기는 지금과 같이 한 객체를 다수의 스레드가 사용하는 때도 이 그 동기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객체가 있습니다. 한 객체를 다수의 스레드가 사용합니다. 다수의 스레드가 사용한다는 얘기는 한 객체 안에 있는 무엇들? 바로 멤버들을 사용한다는 얘기겠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그 멤버들을 사용할 때 값들을 이제 변경함에 있어서 어떤 순서가 나열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값을 다른 스레드가 가로채서 엉뚱한 값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집어넣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동기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살펴보면서 동기화를 적용할 것인지, 또한 동기화를 적용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쭉 생각을 해 봐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의 가장 그 첫 번째로서 키워드 수준이죠. 그래서 동기화 하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이 럭, 어떻게 보면 잠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럭이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키워드 수준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의 사용 방법이 있겠죠. 예, 문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법적인 그 형식을 쭉 찾아보면요. 자, 요런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자, 럭에는 여기에 무엇을 우리가 써주냐면요. 잠금. 그렇죠? 우리가 지금 동기화를 하고자 하는 잠글 수 있는 그 같은 객체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에는 값 같은 형태는 쓸 수가 있고요, 없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 객체 타입으로 된 그와 같은 부분을 여기다가 설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설정하게 되면은 그 객체는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사용하는 스레드가 먼저 사용하도록 그렇게 딱 잠금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을 사용할 때 물론 그와 같은 그 객체 자체를 우리가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변수를 사용한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잠그고자 하는데 이 부분의 문법은 어떻습니까? 객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값 형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럭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과 같은 형태일 때는 이와 같이 private object라고 하는 이 같은 임의의 객체를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obj해서 new에서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object는 우리가 이 럭을 사용하기 위해서 잠그기 위한 그 같은 객체가 아니라 문법적으로 지금 럭의 이 부분에 객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객체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임의로 우리가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방법 중에 이런 선언을 해서 거기에 있는 오비제를 여기다가 명시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통해서 이 럭이라고 하는 요 블럭이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요. 요 블럭은 바로 임계 영역 또는 경계 영역이라고 합니다. 또한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하는데요. 임계 영역이란 말보다는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제 실제로 그 객체가 잠금이 됐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요 안에 들어있는 그 같은 코드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스레드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요 코드가 다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순번에 의해서 요 부분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 같은 부분이 바로 그 임계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는 뭐 임계 영역 하니까 너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계 영역이라 해서 요 부분이 이제 실제 스레드가 독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영역에 해당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예를 살펴보기 전에 또 여기 또 하나의 형식이 더 있네요. 자, 그래서 형식 하나 더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쓰는 그 럭에 대한 기본적인 형식은
이런 형태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럭이라는 것이 실제로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컴파일을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치환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보면 모니터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럭하고 모니터와 뮤텍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럭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실질적으로 컴파일 했을 때는 이와 같은 모니터의 형태로, 그렇죠? 이와 같은 모니터의 형태로 치환돼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즉 코드가 바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객체에 대한, 그래서 이 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실체가 이 모니터이고, 그 다음에 모니터는 이 옆에 나오듯이 잠그고자 하는 객체를 또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이 부분하고 또한 대응이 되죠. 그래서 럭을 여러분들이 학습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뭡니까? 이 모니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약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해도 실제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럭과 모니터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럭에 대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MSDNS는 이 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럭에는 this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type of에서 클래스명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MSDNS는 사용하지 말 것을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사용해라?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C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변해가죠. 변해가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권장사항이라든가 그런 MSDN의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따라서 코드를 조금씩 변경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편리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코드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코드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요게 대한 어떤 설명들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그런 게 있구나, 그렇구나 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요거에 대한 코드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뭐 동기화를 쓴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사용 예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럭 사용 예의 가장 첫 번째로 공유 자원을 스레드가 사용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앞에서 스레드를 사용해 봤잖아요. 그렇죠?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죠. 그래서 하나의 변수를 우리가 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 변수를 다수의 스레드가 접속하고자 할 때 그 값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변화에서의 문제점들을 이와 같은 럭이라고 하는 동기화라는 이 키워드를 사용했을 때 그 값이 어떻게 정돈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스레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이 동기화에서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동기화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요 예를 통해서,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공유 자원을 스레드가 사용하는 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트라고 하는 이와 같은 클래스를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 안에는 정적 카운트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변수가 있고요. 이 변수가 결국 뭐겠습니까? 바로 공유 자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레드 프로시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을 반복하도록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요 값을 하나씩 증가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스레드를 실제로 실행하는 스레드의 아이디와 그 다음에 이 프로시저가 실행됐을 때 그 결과를 출력하도록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안에서 실제로 검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했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메인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2개를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스레드를 2개를 생성했는데 이 각각의 스레드가 하나의
객체의 프로세스를 전부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테스트 객체 하나가 아닌 또 테스트에서 테스트 2 할까요? 테스트 2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 뭐 new 해서 테스트를 한 후에 또한 요 위에서 했던 지금은 요 위에 있는 이 카운트라고 하는 값이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 스태틱을 제거해주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객체를 생성해서 만약에 여기다가 테스트 2. thread 프로시저를 이렇게 호출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객체 자체가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유 자원이 아닌 각각 객체에 대한 자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형태가 아닌 하나의 공유자원, 스태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체 클래스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공유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기도 하고 또 지금 형태는 뭡니까? 하나의 객체를 요 두 개의 스레드에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카운트라는 값에 대한 그 증가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어떻습니까? 스레드를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것을 제가 실제로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니까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카운트 id가 3이죠. 3인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2, 3, 4 이렇게 진행할 줄 아는데 갑자기 2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습니까? 이 스레드 4에서 그 값을 이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3, 4 이렇게 나가죠. 자, 그런 다음에 또 9가 어디 있나요? 9가 또 어떻습니까? 요 밑에 보니까 어때요? 여기 또 달라있죠. 그래서 각각의 스레드가 동시 접속하면서 짬짬이 시간이 날 때마다 값을 가져와서 변경하고 또 그것을 출력하기 위해서 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스레드가 실행될 때 좀 출력하고 또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왕창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코드에다가 이제 동기화를 우리가 명시를 해놓게 되면 하나의 스레드가 그 부분을 완전히 처리할 때까지 나머지 스레드는 어떻습니까? 기다리겠죠. 대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순서가 자기 순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그것이 순서에 따라서 그 부분을 또 실행하고 또 대기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두 번째, 이 코드에다가 이제 스레드만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스레드 형태로 지금은 변수를 우리가 공유 자원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객체를 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 객체를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obj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실제로 그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냥 키의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체를 우리가 뭐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내부적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블럭을 이렇게 명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내가 쓸 거야. 그래서 요 부분을 쓴 동안에는 만약에 다른 스레드가 요 부분을 쓰려고 할 때 대기해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코드들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쭉 내려가니까요. 여기 있는 코드들도 동일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것을 제가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서 보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잘 나왔죠? 그래서 보니까 3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정확히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4에서 11부터 시작해서 20까지 해서 정확히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을 통해서 이 스레드 간의 어떤 값을 가로채서 그렇죠? 뭔가를 하는 그런 형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 동기화라고 하는 럭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럭이라는 것을 즉 동기화를 할 때는 과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그래 스레드에서는 공유 자원에 실제로 접근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는 변수에 대한, 앞에서는 변수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객체를 통해서 처리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이제 스레드 함수가, 그렇죠? 스레드 함수가 객체를 통해서 실제 그 값을 증가한 예를 먼저 볼 거고요. 그래서 앞에와 똑같이 봐서 어떻게 이 스레드가 처리하니까 객체 값이 이상해 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쓸 거냐, 럭이라는 것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니까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소스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를 볼게요. 자, 클래스 하나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요걸 먼저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쭉 보면은 크게 문제가 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그 클래스를 조금 가져와서 카운트라는 값만 또 다른 이제 클래스에다가 이제 넣어놓은 그런 거 외에는 이게 그 어떤 코드상에 어떤 다른 변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thisLog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count라는 값을 하나 받습니다. 근데 그 값을 어떻습니까? 증가를 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 클래스가 하는 역할은 그 count 값만을 증가를 하는데요. 그 count 값이 참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생성해서 어떤 값을 보내주는데요. 그 보내준 값을 이 클래스 안에서 계속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클래스를 쓰는 그 객체와 그 다음에 이 thisLog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라고 하는 여튼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log을 생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count라고 하는 여튼 변수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를 이렇게 지정해 놨는데요. 스레드 안에서 이 log 오브젝트라고 하는 increase count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가 지금과 같이 이 count 값을 참조 형태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여기로 보내주고 이 값을 어떻습니까? 일씩 증가를 해서 보내주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이 테스트란 클래스 안에서는 그 값에 대한 증가를 실제적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thisLog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담당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값을 이런 형태로 이렇게 출력을 하려고 이렇게 코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id 값이라든가 count는 이런 형태로 그냥 출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안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를 3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3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스레드에 대해서 생성을 별도로 해줘야 되겠죠. 이것은 객체에 대한 참조를 만들었을 뿐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객체 스레드를 3개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테스트 스레드 프로시저 하나의 그 스레드 함수를 3개의 스레드가 같이 공유하면서 돌리죠. 자, 이래서 공유하면서 돌릴 때 문제점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요것이 문제가 되죠. 즉, 이 count라고 하는 요것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log이라고 하는, 그렇죠? log 오브젝트라고 하는 요 객체를 동시에 같이 사용한다는 것이 이제 문제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큰 문제점은 이 프로시저가 이제 되고요. 그 안에서 그 값에 대한 변화를 이런 식으로 주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공유 자원의 접근이 객체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3번 스타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한번 실행하니까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니까 자, 3개의 객체를 우리가 3번씩 이렇게 실행하는 건데요. 자, 여기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카운트 2하고 3이 들어가는데 4가 어디에 갔죠? 또 여기도 보니까 어때요? 2가 또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그 3이 또 여기에 있고요. 또 4가 있고, 5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스레드가 돌면서 짬짬이 억셋을 해서 그 값을 바꾸기 전에 가로채서 가져온 거죠. 가로채서 가져와서 값을 뭐 증가하거나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값이 이제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그 스레드 실행된 것도 뭐 3 됐다가 4 했다가 뭐 5 했다가 4 했다가 막 이렇게 중구난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코드에다가 우리가 럭이라는 것을 한번 장착을 시켜 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코드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럭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대로입니다. 단지 뭐만을 우리가 바꿨냐면 이 부분이죠. 자, 보세요. 요거 코드 좀 잠시 내려볼까요? 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자, 럭 했습니다. 그 다음에 럭 오브젝트이죠. 그래서 럭 오브젝트를 내가 사용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 오브젝트가 있는 여기서 선언한 그 다음에 요 객체에 대한 부분을 내가 사용할 거야. 다른 스레드는 사용하지 말고 만약 이것을 사용한다 너희는 기다려! 라고 하는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럭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블럭으로 이와 같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에는 그 크리티컬 섹션 안에서 이제 독점적이라는 말이 맞겠죠.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코드가 이런 형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똑같죠. 앞에서 했던 거. 자, 그리고 나머지 요 부분도요, 동일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 럭이라고 하는 요 하나만 넣었을 뿐인데, 결과가 어떻게 달라는지 그 내용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떻습니까? 1, 2, 3 이렇게 해서 그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받아서 4, 5, 6 버튼을 받고요. 그 다음에 7, 8, 9 이렇게 받아서 중간에서 스레드가 잠시 쉬거나 아니면 코드를 진행할 때 그 내용을 가로채 가지고 뭔가를 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스레드에서 이와 같은 공유 자원에 대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변수는 오브젝트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만약 객체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 공유 자원이 있을 때는 지금과 같이 그 객체 자체를 이런 형태로 썼을 때 그 같은 동기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봤던 예는요, 뒤에서 나오는 모니터라든가 뮤텍스에도 그대로 사용되니까 여러분들 요 내용만 잘 정리하면은 뭐 모니터라든가 뮤텍스를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뮤텍스나 모니터도 전부 다 지금과 같은 객체를 잠궈 놓고 또 쓸 수 있도록 그 스레드에게 순번을 나열하는 것 외에는 그 특별한 기능이 없죠. 예, 그래서 물론 뭐 또 다른 부차적인 기능은 세부적인 것은 많겠지만 주 기능은 이제 그게 가장 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럭에 대한 사항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와 뮤텍스에 대한 부분들은 또 뒷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